오성환 당진시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 시장은 호수공원 조성과 시립의료원 설립 등 주요 공약에 대한 구상과 실현 계획을 밝혔는데 관련 내용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충남 산림자원연구소 방문객 중 충남도민은 10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종시에 위치한 연구소를 충남도로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충남도의 핵심 과제인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와 상생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전문가 자문위원회와 민관합동 추진단이 꾸려졌습니다. 고물가 추세가 이어지면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돈을 버는 이른바 앱테크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보상받을 수 있는지 다양한 앱테크 활용법 소개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민선 8기가 시작된 지 어느덧 석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당진에서는 오성환 시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네, 이 소식을 취재한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정호석 기자, 기자회견에서 오성환 당진시장의 주요 공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고요? 네, 오성환 당진시장은 먼저 호수공원과 관련해 예상 면적 66만 제곱미터는 공약일 뿐 확정된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규모에 대해 아직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지 않았다며 크기가 얼마나 필요한지 전문가들이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어 공원이 66만 제곱미터로 규모로 조성될 경우 물 공급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사실상 당초 계획했던 공원 규모보다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 시장은 내년 5월 당진시의 타당성 요약 결과 발표 이후 시민 공청회를 거쳐 호수공원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오 시장은 시립의료원 설립에 대해선 공약 이행이 쉽지 않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오 시장은 시립의료원이 있는 성남의 경우 설립까지 15년이 걸렸다며 1,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고 7개가 전문의도 있어야 해 금방 되는 일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진시는 오는 18일 시립의료원 관련 공청회를 열고 시민과의 대화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와 별도로 오 시장은 당진 종합병원의 소아과 관련 야간진료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 밖에 이제 지금까지 성과나 소감에 대한 언급은 없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오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100일간의 소회와 성과를 밝혔습니다. 먼저 오 시장은 지역경제회복을 위해 자동차 복합시설 단지 조성 등 2,65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쥐야간 아동 전문 병동 설치와 노고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정주 여건 개선과 일자리 1만 개 창출 등 공약을 달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호석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 산림자원연구소라는 기관이 있다는 거 김난영 아나운서 알고 계셨어요? 네. 말 그대로 산림을 연구하고 또 주민들에게 휴양 공간을 제공하는 충남도 산하기관인데 이 연구소가 충남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인근 세종시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정작 도민들은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충남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범호 기자가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충남 산림자원연구소입니다. 축구장 376배 면적에 휴양림과 수목원, 박물관 등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충남도 산하기관인 이곳에 위치는 세종시 금남면입니다. 이유가 뭘까? 지난 1993년 문을 열었을 때 연구소는 공주시 반포면에 속했습니다. 이후 2012년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이곳은 행정구역상 세종시로 편입됐습니다. 국가 정책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으로 도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정작 다른 도시에 있게 된 겁니다. 태안 등 충남 서북부에서 차로 1시간 반 이상 걸리는 거리. 실제로 지난해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이곳엔 도 예산 25억 원이 투입됐지만 방문객 중 도민은 9.4%에 불과했습니다. 요즘은 좀 입장객이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를 이제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뭐 세종, 대전이 좀 가깝고 하시다 보니까 거기 시민이라든지 우리 도민들이 그 산림자원연구소 내 휴양림, 수목원, 산림박물관이 있는데 이곳을 찾으셔서 산림에서 힐링도 하고 쉼터로. 상황이 이렇자 연구소를 충남으로 옮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민들이 산림복지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상권 이용과 일자리 창출로 인한 경제적 이득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타 지역 방문객들로부터 음식과 숙박, 주유소, 하다못해 편의점에서
물 한 병이라도 팔아서 도민들이 경제적 소득을 얻었을 것입니다. 연간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했을 텐데 그동안 도민이 하는 세종시의 타 지역 사람들이 일자리만 만들어 왔습니다. 충남도는 이번 추경 예산으로 8천만 원을 투입해 이전 타당성과 대상지 선정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할 예정. 청양군과 태안군 등 도내 시군들이 일찌감치 유치 의사를 밝히고 나선 가운데 연구소가 다시 도민품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민선 8기 충남도의 핵심 과제인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민관 합동 추진단을 발족했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장 차관 출신 인사와 각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베이밸리 메가시티는 충남과 경기가 맞닿은 아산만 일대를 초광역 생활 경제권으로 만들어 미래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이와 관련해 충남도는 지난달 29일 경기도와 상생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서산시가 대산공단 공업용수 부족 문제 해소에 나섰습니다. 시는 2024년 하반기 해소 담소화 사업을 통해 대산 임해산업단지에 하루 10만 세제곱미터의 용수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온배수와 폐수 처리 후 방류되는 물을 재이용해 하루에 각각 10만 세제곱미터, 5만 2천 세제곱미터의 용수를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산공단은 지리적 특성으로 고질적인 용수 부족 문제를 겪고 있어 수자원 개발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요즘 고물가 생존법,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돈을 버는 이른바 앱테크를 아시나요?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한 뒤 자투리 시간에 부지런히 임무를 완수하고 광고를 보는 수고를 더하면 돈을 벌 수가 있는 건데요. 하루에 10,000걸음을 채우면 보상받거나 물 섭취량 1.5리터를 채우면 20원을 받을 수가 있고 음식점 영수증을 찍어 올리고 후기를 남기면 50원, 광고를 보거나 설문조사에 참여하면 몇십 원에서 몇백 원을 보상받습니다. 차곡차곡 모은 포인트는 통장에 이체하거나 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고 혹은 기부도 가능한데요. 고물가와 고금리에 소비 위축이 우려되는 요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무서운 줄 모르게 고공행진하고 있죠. 월급 빼고 안 오른 게 없다라고 하는 요즘 티끌모아 태산인 앱테크를 지금부터라도 시작해보는 건 어떠실까요? 데일 브리핑이었습니다. 신문브리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이 원자력 안전위원회와 환경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방사능 오염 고철 27건 중 20건이 충청권에 매립 처분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기준 현대제철과 포스코, 한국철강 등 전국 14개의 제강사 그리고 18개 사업장에서 총 59개의 방사능 감시기를 설치해 운용 중인데요. 최근 5년 동안 방사선 감시기를 통해 검출된 방사능 오염 고철은 162건, 58,523kg에 달했습니다. 원안위는 그동안 방사능 오염 고철이 제강업체와 고철 납품업체 간의 비용 부담 입장차로 인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제강업체 부진에 방치돼 있다는 국회의 지적에 따라 관련 절차를 마련하고 방사능 농도를 낮춰 재활용하지 못하도록 매립 조치 중입니다. 원안위는 대부분 충청권에 매립 처분된 사실과 관련해 제강업체의 주거래 매립장이 충청권에 집중돼 있고 다른 매립장은 천연액종을 함유한 제강업체의 유해물질 폐기물 인수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매립된 방사능 오염 고철은 희석 처리돼 재활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전하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라돈 침대 등 천연 방사성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도 주민협의 등이 지지부진하면서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한 것과는 달리 방사능 오염 고철은 농도 기준만 충족하면 사업장 일반 폐기물로 분류돼 아무도 모르게 매립할 수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입니다. 이 의원은 또 라돈 침대 7만여 개를 4년 동안 천안에 방치한 것도 모자라 전국의 모든 방사능 오염 고철을 충청도에 가져다 버릴 셈인가라며 주거래 매립장이 충청도에 있다 하더라도
방사능 오염 고철의 경우 다양한 지역에 매립될 수 있도록 원안위가 적극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당진시에서는 지역 곳곳의 안전을 시민들이 점검하는 안전보안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에는 신규 안전보안관에 대한 교육도 진행됐는데요. 네, 당진시 최의원 안전정책팀장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 안전보안관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전반적으로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안전보안관은 건설 현장, 보호장비 미착용 등의 7대 안전 무시 관행을 신고하고 또 안전점검 활동에 동참하는 등 우리 시 지역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시민들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안전보안관은 169명이 되겠습니다. 이분들 안전보안관들은 우리 지역의 안전을 위해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얼마 전에는 신규 안전보안관에 대한 교육도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도 좀 짚어주시죠. 네, 지난 25일에 당진 청년타운에서 제5기 당진시 안전보안관 신규 교육을 21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윤상용 강사가 이렇게 맡아주셨고요. 안전보안관의 역할과 그다음에 안전신문고 이용 방법 등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론 교육이 끝난 후에는 당진 일동 일원에서 현장 실습을 하면서 안전신문고 앱을 직접 활용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네, 안전보안관들의 활동 내역과 또 앞으로 그동안 있었던 성과도 궁금합니다. 네, 안전보안관들은 주로 우리 생활 속에서 안전 위험 요소들을 직접 찾아서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는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올해 우리 시 안전보안관들이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한 건수가 598건이 되고 이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안전보안관들이 지역사회 안전문화를 조성하는 안전지킴으로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시에서도 이분들이 재난 및 안전 분야에 그 활동을 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당진시 최의현 안전정책팀장이었습니다. 당진시의회가 정부의 쌀값 폭락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당진시의회는 4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건의안에는 쌀 시장 격리 제도를 의무화하도록 양곡관리법을 개정하고 현행 최저가 입찰 방식을 공공비축 매입 방식으로 변경하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가 늘어나면서 산림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산림청은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이 2017년도부터 지난해까지 꾸준히 감소하다가 올해는 38만 그루로 지난해보다 22.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산림청은 드론 예찰을 강화하고 맞춤형 방제 전략을 세워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제103회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충남도 대표 선수단이 4일 결단식을 열었습니다. 충남도는 49개 종목에 선수와 임원 등 총 17,000여 명이 참가하는데요. 충남 선수단은 가장 최근 대회에서 종합순위 9위에 올랐고 이번에는 6위를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오는 7일부터 13일까지 울산광역시에서 개최됩니다. 태안거리축제가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개최됩니다. 2022 거리축제는 이달 29일 태안읍 중앙로 일대와 전통시장에서 열리는데요. 이번 축제는 특산물 판매와 버스킹 공연, 축하 공연과 노래자랑 등이 마련돼 있으며 중앙로 일대 점포들은 할인 판매에 나설 예정입니다. 태안 동부시장과 서부시장 등 전통시장에서도 레크레이션과 낚시왕 선발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됩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